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횟수로 5년간 투자를 하면서 보통 8월에 장이 좋았다면 9월에는 한 번씩 고꾸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상승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은 여러 투자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따라와 주지 않는 상승은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거래량은 상승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빗길 운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의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전날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지만 그럼에도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4% 상승한 23,8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3.72% 상승했습니다. 1,777달러대. 6일 리플 XRP의 경우는 0.99% 상승한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0.25% 상승한 0.5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각각 40.5%, 19.2%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75%로 더욱 우세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도 61%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하며, XRP의 경우도 66.27%로 숏 포지션이 더욱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크립토 마켓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 보는 기조가 만연한 상태인데, 이에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클 노보그라츠에게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제 3만 달러 이상 돌파는 조금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당분간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어려울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당분간 비트코인은 3만 달러 돌파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기관 자금 유입도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물러나진 않고 있다고 그는 분석을 하였는데, 다만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2017년, 2021년과 같은 강세는 오기 어렵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머지, 즉 POS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어 2,200달러를 웃돌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는데요. 한편 갤럭시 디지털은 앞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5억 5,47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으며 전년 대비 손실액이 약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이더리움의 POS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어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부흥을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이 JP 모건의 경우 시장의 바닥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암호화폐 시장 바닥 확인, 이더리움 머지 기대감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JP 모건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바닥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JP 모건은 월요일 메모에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테라 사태 이후 3LO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등이 잇따라 붕괴하였지만 그 여파는 제한적이었다.
되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 중 후자가 이번 랠리를 이끈 주요 요인이었다. 올해 말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 분위기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주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글로벌 펀드의 1,6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를 현재 환율로 바꾸게 되면 한화 약 2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러한 유입세는 지난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중이었죠. 이제 작년이죠. 2021년 5월 당시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로 인해 하루 만에 50%가 넘는 하락을 했던 당시에도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가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상승장을 예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 즉 머지 업데이트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며 이더리움 POW와 POS 두 진영으로 나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중국의 채굴 부자라고 불리우는 챈들러 거라는 인물입니다. 현재 실제로 진행이 되는 듯한 시그널들이 연이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에 오늘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OW 기반 이더리움 하드포크 체인 이더리움 W 공식 웹사이트가 등장을 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머지의 일정이 다가오며 하드포크가 논의되고 있는 작업 증명 POW 기반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공식 웹사이트 이더리움 POW.org를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에서 이더리움 POW는 2022년 7월부터 커뮤니티에 의해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 기반 이더리움이며 글로벌 결제 및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작업 증명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POW를 지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더리움 생태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하네요. 현재 기사에서 나온 하드포크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하드포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래소들 또한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OKX의 CEO의 경우는 머지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 수요가 충분하다면 이더리움 W에 대한 상장 또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계 거래소 폴로닉스, MEXC, 후오비, 비트맥스의 경우는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탈릭의 경우는 하드포크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며 태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 하드포크가 된다면 생태계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그저 태어난 척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중론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 진영에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얼마 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직을 내려놓은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분명한 증권이라며 비트코인만이 암호화폐의 유일한 상품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코어 개발자들의 경우는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이더리움 공격을 그만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용의 핵심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공격하는 문화를 버려야 한다. 한때는 비트코인 외 모든 프로젝트들이 사기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다가오는 9월 19일 역대급이라고 불리우는 머지 업데이트의 기대감이 크립토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황 속에 오히려 이러한 기대감이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큐반, 이더리움 머지 기대감 너무 높다. 가격 거품이 우려가 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프로 농구팀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전환 이슈가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양날의 검일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더리움 머지는 분명 이더리움 네트워크 환경에 긍정적이지만 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이슈가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뉴스세일 이벤트를 일으킬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코인의 가격이 기대치만큼 폭등하다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막상 머지가 완료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큐반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초반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더리움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보다 활용 범위가 넓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서 이더리움을 선호한다는 언급을 한 매체를 통해 전하게 됩니다. 현재 기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어떠한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가 다가오는 시기,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막상 당일이 되면 폭락하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버파 채택 당일과 이더리움의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또 다른 역대급 업데이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런던 하드포크였는데요. 지금의 머지 이슈만 보고 단기적인 차익을 보며 투자를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점하며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제 머지 업데이트까지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기대감에 따라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겠구나라는 기조가 돌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하루에 3% 정도 상승을 하며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더 큰 상승률의 알트코인도 있지만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죠. 현재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횟수로 5년간 투자를 하면서 보통 8월에 장이 좋았다면 9월에는 한 번씩 고꾸라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상승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또 이것을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트를 보는 법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른 것이 사실이죠. 이제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상 사람들은 오늘 당장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주봉을 보는 투자자들도 많은데 이제 어떠한 투자자들은 RSI나 볼린저 밴드와 같은 보조 지표를 띄워놓고 해당 지표가 주는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차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 투자자들이 말하듯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따라와 주지 않는 상승은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거래량은 상승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7월부터 보였던 완만한 상승에서 인상적인 거래량이 나와준 것도 아니죠. 이제 조금씩 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늘고는 있지만 상승에 대해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단타를 치는 트레이더도 아니고 차트에 선을 그어서 분석하는 차티스트도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에 일정 부분 자금을 넣으면서 가치를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말이 마지막 되니까 이제 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코인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겠죠. 문제는 이 싸다는 말인데 저렴하다, 싸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나름의 묘수들을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늘 마지막에는 개인의 가치 판단이 가장
가장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차트도 모르고 코인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높은 비중을 두며 그 외의 알트코인을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정석인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한다면 폭락을 맞더라도 자금의 힘이 생기게 되면서 길고 긴 크립토 윈터를 지나면서 조금씩 상승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4년에 한 번씩 불장이 온다면 크립토 시장을 등졌던 투자자들이 다시금 유입이 되며 그때의 볼륨에 힘을 입어 막대한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 패턴은 코인의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닥을 잡고 상투에 파는 것이 아닌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한 투자 격언 중에 진정한 실패는 손실이 아닌 시장을 떠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점에 달성한 이후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떠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이 결국에는 현재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베네핏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마시며 그저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닌 각자의 투자 철학을 정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